1951년 6월 30일 유엔군 총사령관 리즈웨이가 미국 국가안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 측에 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7월 1일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와이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성명의 형식을 빌려 리즈웨이의 제의에 동의했다. 단 회담 장소는 미군이 주장한 원산항의 덴마크 병원선이 아니고 인민지원군 통제구역인 개성에서 개최하다고 수정 제안하였다. 미국도 더 이상 한국전을 잡고 있어봤자 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의 근본적인 이익과 최대의 관심은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유럽에 대량의 군사력을 배치하여 나토 동맹국들에게 보조를 같이 해달라고 협조를 구해야 했다. 만약 아시아에 미국의 힘이 쏠리고 유럽에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크레민궁이 바라는 것이 된다. 그 때문에 트루먼은 일단 아시아에서의 전쟁은 확산이 되지 않게 한국으로 제한하고 해외 공군력도 제한하며 더 이상 중원부대도 파견하지 않고 38선 부근에서 휴전을 꾀해 6.25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속셈이었다. 한국전선에 미국이 퍼부은 병력은 육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해군의 2분의 1이었다. 인민지원군이 조선에 들어올 때 42만 명이던 미군이 이때는 이미 69만 명으로 증원돼 있었다. 유럽 우위의 정책을 폐하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분말이 전도된 것이었다. 미국의 병력은 전략 예비대로 일본에 있는 미군 2개 사단과 한국군 3개 사단, 미국 내의 6개 사단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곧 바닥이 드러날 판이었다. 이처럼 쏟아부은 전선이었지만 승리의 가능성은 전무하였다. 미 육군 참모차장 브래드 마이어가 잘 말했다. 한국전쟁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유엔군이 이길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미국인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반전사상이 고양되었으며 미국 정부 고위층에서도 불화의 조짐이 보였다. 김일성은 일단 펑더화이의 권고에 의하여 마지못해 리즈웨이의 휴전협상 제의에 동의하는 데 이름은 올렸지만 본심은 오직 통일만이 뇌리에 가득하였다. 북경으로 달려간 김일성을 6월 3일 주 평양대사관 차이칭원 참사와 함께 저언라이가 배석한 가운데 마오쩌둥을 만났다. 마오주석, 도대체 휴전협상 운운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러려고 그 많은 인명과 국력을 소비해가며 싸움을 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당신네들의 원래부터의 각본이었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주석, 당신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휴전협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오. 말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 조선을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의용군이 중국을 도와서 해방전쟁에 참전한 것은 잊었어요? 그때 당신들더러 미군이 장제수군과 중국을 절반 나누어 가지라 하면 당신들은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비교도 안 된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리 중국이 조선하고 처지가 같아요. 뭐요? 그럼 뭐가 달라요? 우리도 반드시 중국처럼 조국을 통일해야 해요. 김일성의 조국 통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여 마오쩌둥으로서도 설득이 곤란하였다. 마오는 하는 수 없이 동북군구 사령관 가오광을 불러 김일성과 같이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과 협상하라 하였다. 마오의 계획은 스탈린으로 하여금 김일성을 설득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스탈린도 처음에는 한국의 휴전협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는 휴전을 반대하고 남한 내 빨치산 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반격을 꾀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기들은 뒷장섰고 마오쩌둥은 앞장섰다. 앞장선 자의 의견이 확실하다면 자기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스탈린은 김일성과 가오광을 만나는 과정에서 협상 쪽으로 기울게 된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중국 대표들은 오스트로프로야카야가의 8층에 있는 아파트에 묵고
김일성 일행은 그 옆 아파트에 묵었다. 6월 13일 스탈린은 가오강과 김일성 일행을 만났다. 김주석, 현 시점에서는 정전이 유익한 것으로 판단되오만 안 됩니다. 지금 휴전협정이 되어 나라가 두 동강이 난다면 언제 다시 통일을 하게요? 휴전협상은 아직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지 않소. 그럼 38선으로 가르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라도 있단 말씀입니까? 있으면 말해주시구려. 나라를 분단만 시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협상을 받아들이겠소. 그럼 이 마당에서 협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미국과 싸울 힘이라도 있다는 거요, 뭐요? 당신들이 그렇게 미운적인 보조밖에 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지요. 말 조심해.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가만 놔뒀으면 당신들은 하루아침 감이었어. 감사할 줄은 모르고 어디서. 여기서도 팽팽한 줄다리기였으나 김일성은 잘 알고 있었다. 중소가 조선을 도운 것은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의 속셈을 위해서라는 것을, 이 마당에서는 협상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또 협상을 하게 되면 분단 위에 아무런 길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왜 M1 조선이 쪼개져야 한단 말인가? 쪼개지려면 일본이 쪼개져야지.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쪼개지기는커녕 전쟁 최애국이 되어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되고 한국은 아시아의 거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스탈린도 알고 있었다. 김일성이 아무리 저렇게 큰소리 쳐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이니 이 방법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일 것이다. 상황은 이남에서도 비슷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쌍방은 2, 3회에 걸친 상호 방송을 통한 합의에 따라 7월 8일 개성의 광문동 민가에서 대령급 예비 접촉을 하게 되었다. 광문동 민가는 전쟁 전에는 다방으로 활용된 바 있던 곳이다. 북한 측은 장충산 대좌, 김일파 중좌, 차이청원 중공군 중좌였고 유엔군 측은 앤드류 키니 미 공군 대령, 제임스 머리 미 해병 대령, 이수영 한국군 중령이었으며 한국어 통역관 언더우드 중위와 중국어 통역관 케네스 우 상사가 동행했다. 51년 7월 8일의 양측 연락관 협의에 따라 정식 휴전회담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성 내봉장에서 개최되었다. 조선인민군 참모장 남일,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참모장 이상조, 조선인민군 제1군단 참모장 장평산이 대표로 참석하고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덩화, 참모장 제팡이 참석했다. 미군 측에서는 미 극동해군 사령관 조이 중장, 미 극동공군 부사령관 크레이기 소장, 미 제8군 부참모장 호데스 소장, 미 순양함대 사령관 버크 소장이 참석했고 옵서버로 한국군 백선엽 소장이 참석했다. 이북 쪽은 조선 대표와 중국 대표가 참석했으나 북한이 주도권을 잡고 회담에 임했다. 특히 이북의 인민군 참모장 남일은 아나무인격으로 중국도 무시하고 완전히 주도권을 쥐었으며 남쪽 대표들을 한낱 보잘것없는 시정잡배 취급을 하였다. 회담이 시작되자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담판의 주역은 중국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조선인민군이 담판의 주역으로 나선다. 담판의 제1선은 리커능이 주관한다고 원칙을 제시하였다. 남일은 원래 소련 태생으로 소련에서 성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로 마치 전승 장군처럼 행동하였다. 남한 측은 미국 대표와 한국 대표가 참석했으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어서 한국군은 존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즉, 이북과 미국의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회담 장소도 개성으로 결정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북측이 초청자의 입장이 되었다.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대표들은 붉은 천에 한국어와 중국어로 정전회담 대표단이라는 표차를 가슴에 달고 유엔 그측 대표단을 맞이했다. 회담장에는 일찌감치 남일이 북쪽의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으며 남일의 의자가 남쪽에 있는 유엔군 편보다 조금 더 높고 큰 의자였다. 남일은 자기보다 낮은 의자에 앉아있는 조이 중장을 내려다보며 흡사 정복자가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젊은 남일은 그의 상하 담뱃대로 연방 담배를 품어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조이의 얼굴을 정조준하여 후 담배 연기를 날린다. 남일은 드디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이라도 한 대 날릴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조이를 노려보았다. 조이는 두 손을 턱으로 받치기도 하고 연필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남일과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해 머리를 숙이고 권련을 꺼내 피우며 가느다란 연기를 내뿜기도 하였다. 한국 측이라고 참석한 백선엽의 맞은편에는 북한 제1군단 참모장 장평산이 앉아 있었다. 장평산은 미군 군복을 입고 미군 계급장을 달고 데려온 자식같이 앉아있는 백선엽을 보자마자 이놈 봐라 하는 시선을 보내더니 이어서 멸시의 심줄이 얼굴에서 실룩하였다. 마치 이 괴뢰군 하는 말이 금방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표정으로 백선엽을 노려보았다. 이어서 맹호가 으르렁대듯이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메모지에 무엇인가를 속사해서 휙 백선엽에게 들이밀었다. 이 상갓집 개같은 미국의 주구. 백선엽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잡고 무엇인가 대꾸를 할까도 생각했으나 회의 전에 미군으로부터 일체의 발언을 못하게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바라보고만 있었다. 장평사는 원래 중국에서 일본군과 미군과 싸우는 팔로군 대대장을 하다가 조선의용군으로 입국한 자이다. 거기에 비하여 백선엽은 일본이 만주국 육군 군관학교 9기생으로 시라카와 요시노리라는 이름의 일본군 중위로 해방을 맞은 자이다.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면 윤봉길 의사가 중국 훈커우 공원에서 천장절날 폭파시켰던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과 같은 이름이다. 그는 자기가 존경하던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의 이름과 한획도 다르지 않게 창씨 개명을 했던 것이다. 그는 일본의 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간도 특설대에 들어가 항일 유격대를 잔혹하게 토벌한다. 그는 간도 특설대에서 공비나 비적을 토벌했다고 하나 이는 대개 조선 독립군을 펌회하여 부르던 명칭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 간도 지역의 경우 그가 토벌하였던 항일 유격대 3,125명 가운데 조선인 비율이 98%나 되었다. 오늘 장평산과 백선엽이 마주보고 앉은 것은 독립군과 일본군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격이었다. 처음 미국이 무모하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다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나섰던 아랍 나라들과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비동맹운동을 주도하는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전의 휴전협상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런 시류를 타고 소련의 유엔 대표 말리크가 51년 6월 23일자로 휴전협상을 제의하기에 이른 것이고 6월 23일의 말리크 성명과 다음날 24일 중국의 찬의 표시는 곧바로 세계의 전파를 탔다. 한국의 정전의 정책이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26일이었다. 26일 오후 4시경에 서울로 날아온 리즈에이 대장은 펜플리트 사령관 및 무초 대사를 대동하고 이승만을 방문하였다. 평소에도 이승만을 상당히 업신여기던 태도대로 리즈에이는 불쑥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계획을 전달하였다. 대통령, 워싱턴이 지령에 따라 말리크의 제안을 수락해 휴전교섭에 응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휴전교섭? 네, 휴전교섭이요. 당신은 우리 미 합중국의 정책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해요. 뭐 할 말이라도 있어? 안 돼요.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약속은 통일시켜준다는 것 아니었어? 그러나 정책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요. 왜? 거역이라도 하고 싶은 게요? 이승만은 그날은 하는 수 없이 수모를 참으며 설명을 듣는 편이었지만 이틀 후 28일부터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로부터 2년 17일 동안 계속되는 정전회담 동안에 무수한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 그중 변형태 외무부 장관을 통해 발표한 제2호 성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에 관한 대한민국의 태도를 명확히 해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리하게 정전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전의 조건을 명시하여 공산주의자의 모략 및 술책에 빠질 위험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다음 5가지 항목을 정전 조건의 기초로 한다면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 1. 중공군은 만주로 철퇴한다. 북한의 비전투원 및 재산의 위해 및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북한 괴뢰군은 무장을 해제한다. 3. 유엔은 제3국이 북한 공산당에게 군사, 재정, 기타 어떠한 형식의 원조도 부여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 4. 한국은 한국 문제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를 토의하는 국제회의 및 회담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5.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전한다.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북더러 무조건 항복하라는 말이었다. 전선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전체 국민들의 여망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자기 나름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격이었다. 한편 휴전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 조이 중장은 중국과 조선 측에 국외 항목의 의사일정을 제시하였다. 1. 의사일정의 채택. 2. 포로수용소 지정,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방문 허용. 3. 토론 범위는 한국에서의 순수한 군사 문제에 국한할 것. 4. 무장부대의 설정 문제. 5. 비무장지대의 설정 문제. 6. 정전감시위원회의 직분, 조직, 권한 등의 토의. 7. 군사시찰 소조의 행동원칙, 정전감시위원회 휘하에 둘지 여부. 8. 이상 소조의 조직과 직분. 9. 포로의 처리 문제. 조의의 이 제안은 대만 문제도 중국의 유엔 의석 문제도 언급이 없다. 그것은 한국 밖의 문제로 군사 문제가 아닌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었고 국제 적집사사를 동원하여 공산 측에 억류되어 있는 유엔군의 포로에 대한 대우, 인권 문제 등을 내세울 심산이었다. 이 뒤로 25개월에 걸친 지루한 기싸움이 계속되지만 휴전협상의 핵심 의제는 외국 군대의 철수와 38선 경계 문제, 포로 교환의 셋으로 압축된다. 마오쩌둥의 특사로 내한한 리커농은 회담장에서 100m쯤 떨어진 민간 가옥에 자리 잡고 있는 공산 측 전방 지휘소에 은거하고 있었다. 리커농은 외교부 상무부 부장 겸 중앙군사위 총정보부 부장으로 중국 측 총지휘를 맡고 외교부 정책위원회 부주임 차오 가나와 주조선 중국대사관 연락관 차이청원 그리고 중국어 통역관 조선여자 안효상이 항시 대기하고 있었다. 리커농은 노출을 피하고 기밀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공작대라고 했고 자신은 리 대장 차오 가나는 지도원으로 행세했다.